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고 언제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전세 사기에 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전입신고는 우리가 흔히 주소를 이전하는 행위를 전입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예전에 아는 동사무소, 요즘엔 자치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자치센터 가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어요. 확정일자 마찬가지로 계약서 들고 자치센터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거래신고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효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이 된다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갔는데 그 해당 물건이 경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경매로 매각이 된다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가 됐을 때 그 말소 기준 권리 위의 권리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그 말소 기준 권리 밑에 후순위로 들어간 권리들은 다 소멸합니다.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전세권이나 아니면 근저당권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등기부 등본을 볼 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요거를 꼭 확인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이게 설정된 권리들은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했어요. 먼저 했으면 대항력을 인정받게 돼서 그나마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경매대금 낙찰 금액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 금액이 5억이라고 할게요. 5억인데 낙찰대금에서 내가 배당받은 금액이 4억밖에 안 돼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 1억을 이 물건에서 배당을 못 받더라도 그 낙찰받은 분에게 채권이 생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췄다고 전제를 일단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점유를 계속 해야 돼요. 점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컵을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으면 점유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내 손으로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점유하느냐?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내가 거기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게 점유예요. 근데 그렇게 점유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이사를 갔을 때 그 이사 간 쪽에도 제가 주소를 이전을 해서 점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주소를 놓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를 하면 돼요. 임차권을 등기를 한 다음에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 효력이 언제 생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컵을 진다 그러면 쥐어진 시점부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는 좀 달라요. 전입신고를 오늘 했으면 전입신고를 한 그 시간에 내가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집주인께서 나쁜 마음을 먹거나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그 즉시 효력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근저당 설정을 하면 근저당 설정한 시점에 그게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라고. 그럼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효력은 그날 밤 12시가 넘은 때 효력 발생하면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내 권리는 소멸해버려요. 이 효력 발생 시점을 잘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진행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께 잔금일 전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하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질문하셔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내가 잔금일 아직 잔금도 안 지불했는데 전입신고를 받아주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정 얘기를 하면 하루나 이틀 전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그걸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내가 배당받는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빠른 날짜로 해서 순위를 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통 사용이 되냐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가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그 날짜로 해서 소인을 찍어줘요. 그게 확정일자고 임대차 신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그때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당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기부 순위와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가 여러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고 있는데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세금 같은 경우는 이 등기부 순위나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결정이 돼요. 법정 기일은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하는 그 납부 기한, 그 기한일이 법정 기일이기도 하고요. 또는 고지서를 국세청에서 보냈을 때 고지서 도달일을 법정 기일이라고도 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올해 발생된 소득을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31일이 납부 기한이 되고 그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5월 31일이 순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통상적으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압류라는 행위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등기부 등본에 압류라는 거를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압류라는 표시가 없어도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돼서 배당금을 받을 때 갑자기 국세청에서 나와요. 법정 기한까지 이 납부자가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나는 배당을 받겠다 하면 그 기준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압류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법정 기일이 우선하면 우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거래를 하거나 상담을 해서 이분께서 조금 제가 이 느낌이 불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납세 완납 증명 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좀 요구를 해요. 물론 임차인께는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임대인께 그걸 요구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걸 확인하고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거를 임대인께서 좀 불편해 하시고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기분 나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계약서를 진행을 할 때 확인 대상 설명이라고 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쓸 때 공란에다가 임대인께 체납 사실을 물었으나 체납이 없다라고 요런 거를 기재를 해놓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꼭 구독자님들께서는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중개사님과 잘 말씀을 나눠서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직간접적으로 알아봐 달라, 또는 확인 대상 설명에 좀 표시 좀 해달라 이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라. 전입신고는 잔금일보다 하루 이틀 전에 가급적이면 하셔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서 임대 내 체납 처분을 확인해라. 등기부 등본에는 압류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중개사님과 잘 의논해서 체납 여부를 꼭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구독자님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재산을 제가 지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업이었고요. 혹시 저한테 격려나 잘하라 채찍을 보내시고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